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망멘토 강동환입니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뭐 간단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아마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신 내용으로 보실 수도 있겠는데 스타트업 하고 기업가 정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내용들을 그동안 제가 정리했던 간단한 뭐 PT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뭐 강의 아닌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뭐 긴 시간은 아니고요. 회차당 뭐 한 20분 내외로 뭐 컨텐츠를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그 내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도 좀 첨언을 할 거고요. 또 뭐 말미에 가서는 또 제 뭐 경험에 대한 내용들도 뭐 꾸준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뭐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쭉 이제 보시고요.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저희 호프메이킹 사이트 있잖아요. 그쪽에 들어와서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뭐 회원 가입을 하게 되시면 회원 가입을 하게 된 뭐 약간의 좀 혜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혜택들도 좀 보실 수 있으실 거고 해서 그런 내용들로 오늘 뭐부터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강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오늘은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그 스타트업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냥 간단한 주제 스타트업의 개요. 스타트업은 무엇인가?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우리가 보통 유니콘 기업 이야기를 하는데 뭐 갖고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뭐 PT를 잠깐 이렇게 꾸며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제 얼굴을 조그맣게 하나 띄워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타트업에서 이제 시작을 할게요. 먼저 스타트업이란 무엇인가? 자, 스타트업이란 신생창업, 혁신기술 및 아이디어, 고위험, 고성장, 고수익, 기술 집약. 먼저 나와버렸네요. 기술 집약. 이렇게 이런 뭐 네 가지 요소들로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거 잠시만요. 자, 예. 자, 스타트업이란 신생 창업 기업으로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고위험, 고성장, 고수익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 집약적인 인터넷 기반의 기업을 의미합니다. 라고 보통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신생 창업 기업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이라는 게 뭐 법적으로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스타트업이라는 용어 자체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마 2013년 정도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말 그대로 스타트업이라는 건 시동을 건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생 창업 기업에 꼭 실질적으로 이 창업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봐서는 사업자 등록을 내면은 그때부터 창업이라고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데 이 스타트업의 개념에서 이 신생 창업 기업에 대한 내용은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비 창업 기업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예비 창업 기업부터 굉장한 지원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예비 창업자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생 창업이라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창업을 해서 아웃풋을 내기 전에 충분한 내공을 쌓는 그 기간도 스타트업의 기간에 들어가게 돼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또 이 기술이 기존에 있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혁신적인 기술 혹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위험성도 크고 성장도 빨리 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고수익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거 노동 집약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죠. 기술 집약적인 그런 또 인터넷 기반의 기업을 의미합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인터넷을 하는 네트워크 사업 물론 플랫폼 사업만 스타트업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요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인터넷 기반으로 하지 않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농업으로 보셔서는 그렇죠. 농업으로 보셔서는 6차 산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 스마트팜 같은 거 보시면 대부분의 그 스마트팜이라는 게 뭘까요? 말 그대로 스마트는 똘똘한 거잖아요. 그리고 팜이라는 것은 농장이 될 테니까 농장이 똘똘해요. 지가 알아서 다 한다는 거죠. 햇볕이 안 들어올 때는 안에서 빛을 비춰주고요. 온도가 낮을 때는 온도를 높여주고요. 바깥의 온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뚜껑을 열어서
바깥에 태양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고요. 그런 것들을 다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게 스마트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 인터넷이 적용이 안 될까요? 물론 되겠죠. 또 하나, 외부에서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IoT 기술이라고들 이야기들 하는데 거기도 인터넷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뭐 제조를 비롯한 모든 기술에 인터넷 기반이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스타트업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일단은 지금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어떠한 아이디어든지 스타트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려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광폭적입니다. 뭐 여러 가지 컨텐츠에 관련된 분야도 있을 거고요. 플랫폼에 대한 것들도 있을 거고요. 뭐 신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새로 태어나는 신생 창업을 하는 기업으로서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위험도 많고 좀 성장하기도 빠르고 고수익, 굉장히 뭐 예전에 우리가 이걸 뭐 벤처라고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약간 뭐 그걸 이제 구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술 집약적인 인터넷 기업을 우리가 스타트업이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스타트업 중에서도 스타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보시면요. 스타트업의 스타를 우리가 그 기업들 유니콘 혹은 데카콘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흔히들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신생 창업 기업을 떠올립니다라고 나오네요. 자, 유니콘 기업이란 말 그대로 전설 속의 동물이죠. 머리에 뿔이 하나 달린 상상 속의 동물 유니콘을 창업 기업에 비유한 건데, 이렇게 찾기가 어렵다라는 개념이죠. 유니콘이 전설 속의 동물인 것처럼 그렇게 크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은 보기 어렵다, 찾기가 힘든데,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조 원이 넘으면 유니콘 기업으로 분류합니다. 라고 해서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넘는 기업을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한 200여 개 정도의 유니콘 기업이 있는데, 물론 이 자료가 한 1년 정도 지난 자료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좀 더 늘었을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유니콘 기업이 몇 개냐라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사실은. 하여튼 일단은 그 200개 정도 유니콘 기업 중에 절반이 넘는 100개는 미국의 스타트업이에요. 왜냐하면 뭐 스타트업이라는 용어 자체도 그렇고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 거기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중국이 그 뒤를 무섭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중국이 미국의 아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저도 이 부분을 뭐 계속적으로 이제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중국이 굉장히 무섭게 국가적으로도 이 스타트업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스타트업들이 정말 일을 할 수 있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많은 투자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투자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게 사실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분도 지금 이제 그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가 초기 창업 패키지 여러 가지 이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물론 거기서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 이제 친구들 중에서 여러 이제 그 예비 창업자들이라든가 기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 그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이제 좋습니다만 진짜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꿈꾸는 거는,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이면 누구든 받아서 국가 차원에서 혹은 기관 차원에서 지원을 좀 해주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급여도 좀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이제 그 사무실이 지금 있는 지역이 강원도 동해시예요. 강원도 동해시고, 여기 동해시 창업보육센터 안에 있는데, 이것이 한중대학교라고 해서 2018년도에 폐교를 한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 유튜버, 이 크리에이터 분들이 여기서 무슨 그 공포 체험 같은 것도 찍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쓰지 않는 건물들은 다 이제 그 입구를 이제 철저하게 이제 봉쇄를 했습니다. 봉쇄를 해놨는데 굉장히 여기가 공기도 좋고요. 건물도 아직까지는 쌩쌩한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폐교로 인해서 이 지역 상인들이라던가 원룸 주인분들은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으셨겠죠. 받으셨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엔 이런 곳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젊은 분들 혹은 재창업을 하려는 시니어 분들을 모아놓고 기본적인 내용,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그 선별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작을 하면 끝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최소한 1년에서 길게 우리가 초기 창업 기간이라고 하는 초기 창업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3년 정도는 무조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무슨 매출을 내면 좋겠지만 꼭 매출뿐만 아니라 그 매출 안에서도 서로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충분히 발생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그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돈들이 사실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뭐 지원이 되는지 저도 그래도 나름 뭐 심사도 해보고 멘토링도 해보고 그렇긴 하겠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기업체 50개를 만약에 받겠다. 그래서 팀으로 따져서 3명씩 50개의 기업이라고 하면 150명이잖아요. 그런 그 150명한테 1년에, 한 달에 월 한 300만 원 급여도 좀 지급을 해주고 그리고 하고 싶은 사업도 좀 열심히 해봐라. 넘는 교실들, 남는 공간들이 많으니까 해보고 수 있는 거 해봐라. 또 하나, 여기서 이제 기업체들이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자재 같은 것들은 지원해 줄 수도 있으니까요. 또 근처에 대학하고의 산학 같은 걸 이제 맺어서 진행을 할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스타트업들이 정말 같이 모여서 재밌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다고는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죠. 또 하나는 아까도 앞에서 우리 스타트업이 이런 좋은 아이디어 혹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결론은 스타트업의 그 CEO라던가 혹은 그 창업자들은 나중에는 경영을 하는 쪽으로 자꾸 빠지려고 하는데 어차피 경영은 사실은 전문 경영인이 해야 되는 게 맞죠. 그 전문 경영인이 꼭 창업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갖기를 바라죠. 왜? 내 회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부터 조금씩 좀 바꿔나가면 더 좋지 않겠는가. 나는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럼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충분히 내 지분을 보존을 받고 보장을 받고 난 그 생각만 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만 계속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그걸로 여러 회사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해달라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렇게 좀 하여튼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도 뭐 하여튼 그런 쪽으로 계속 좀 뭘 좀 해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좀 동의를 하신다고 그러면 많이 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200개 정도의 스타트업 중에 한 100개는 미국에 있고 중국이 쫓아가고 있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러면 유니콘 기업보다 더 높은 데카콘은 뭐냐? 라는데 이 데카콘은 바로 100배가 되겠죠. 10배가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바로 100억 달러가 넘는 스타트업을 그러니까 데카콘이라고 하는데 유니콘이 뿔이 하나인데 데카콘은 뿔이 10개 달린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카콘 기업들이 있긴 한데 보시면은 이제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서비스가 들어왔다가 말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이제 하여튼 문제가 좀 있었죠. 그리고 중국의 우버로 불리는 비비추싱, 숙박 공유 프로그램 에어비앤비, 중국의 샤오미가 대표적인 유니콘이자 데카콘 기업의 예입니다. 그래서 유니콘을 하고 10배가 성장을 하면 데카콘의 기업으로 성장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나라엔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200개 유니콘 기업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200개 이상의 그 유니콘 기업 중에서 뭐 쿠팡이라던가 옐로우 모바일, LMP 코스메틱 등이 있고 아직 데카콘 기업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쿠팡이라는 것은 뭐
그렇죠. 유통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고, 옐로우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아마 이 기존의 주소에 관련된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LMP 코스메틱은 화장품과 의약품의 중간? 뭐 이런 스타트업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갖고 있고,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더 많은 유니콘이나 데카콘 기업이 나오기 위해서는 산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규제 완화도 필요하고요. 적극적인 투자도 필요하고요. 해보고 싶은 거 열심히 해보라라는 그런 투자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타트업을 하려는 친구들이 정말 재밌게 모여서 이야기하고 서로 머리 짜내고 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을 해주고, 그런 장소라던가 그런 스타트업들이 같이 모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가능하면, 지금 뭐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 혹은 뭐 제가 말씀드린 이곳 이렇게 폐교라던가, 뭐 지금은 이제 폐교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설들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뭐 맑은 공기에서 너무 좋죠. 또 하나 지역도 많이 발전을 하겠죠. 이곳도 사실은 대학이 빠져나가면서 뭐 도시도 그렇지만 이 지역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업체가 선정이 된다. 또 하나 이런 뭐 R&D라던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업체들을 또 이제 이쪽으로 모셔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지역사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해보면 좋지 않겠나 싶은 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힘을 실어주시면 굉장히 좀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스타트업은 무엇인가, 스타트업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스타트업의 스타트업에서도 우리 돈으로 기업 가치가 1조가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유니콘이라고 하고, 그보다 10배를 가면 데카콘이라고 부릅니다라는 거에 대한 뭐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기업 상황을, 그 기업에 대한 그 상황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기업에 대한 그 가치를 꿈꾸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아무튼 스타트업은 무조건 물 좋고 공기 좋은 시골에서, 시골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게 지역에서 좀 했으면 좋겠고, 그곳이 곧 스타트업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실리콘밸리 역시 미국의 해안 도시로 알고 있는데, 뭐 강원도도 여기도 그렇습니다. 물론 제주도도 그렇죠. 뭐 그래서 뭐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카카오로 넘어갔지만,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에는 본사를 제주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뭐 강원도 동해에는 아직까진 그건 없지만 일단은 희망공작단이 강원도 동해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뭐 저를 도와주는 몇몇의 친구밖에 없긴 하겠지만, 여러분과 같이 힘을 모아서 좀 더 넓고 크고 높게 자라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스타트업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스타트업은 어떤 것이 더 맞겠는가, 이 부분은 여러분과 제가 같이 머리 맞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는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고 개혁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과 호흡 맞춰가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내용들 많이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좀 내용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스타트업에 관련된 다른 내용들 가지고 좀 더 재밌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뭐 좀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강의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주위 분들한테 추천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앞으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